세종대왕이 사랑한 여인. 소헌왕후 심씨.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모든 걸 다 가졌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힘이 셌던 왕, 세종대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단 한 명의 여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그녀의 집안이 부서지고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세종이 속으로 어떤 피눈물을 흘렸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임금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혹은 내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나는 매일 어떤 것을 깎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원치 않는 침묵을 선택하곤 하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차갑고 무서운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 혹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아내의 가족을 전부 죽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종의 아버지였던 태종은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만한 세력을 미리 싹둑 잘라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재물이 바로 세종이 가장 아끼고 의지했던 아내, 소헌왕후 심씨의 친정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종은 엄청난 갈등에 부딪힙니다. 아내를 위해 아버지와 맞서 싸우며 정의를 외칠 것인가, 아니면 조선이라는 나라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내의 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옳음과 살아남음이라는 두 개의 칼날이 세종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의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 생존이 걸린 순간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세종이 느꼈던 그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은 오늘날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겪는 선택의 고통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시절 한양의 아침은 지독한 피비린내와 매캐한 숯불 연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왕권이 바뀔 때마다 대궐문 앞에는 칼에 맞은 사람들의 피가 흥건했고,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누가 또 죽었다더라 하는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날씨는 유난히 추웠고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궐 안의 상궁들은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종은 원래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로 태어나 그저 조용히 책을 읽는 게 삶의 전부였던 평범한 대군이었습니다. 형들을 제치고 갑자기 왕의 자리에 앉혀졌을 때 세종이 느낀 건 기쁨이 아니라 거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종이 원했던 건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학문을 깊이 파고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박한 평화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두려워했던 건 자기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리는 일이었죠. 성품이 워낙 온화하고 여려서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종의 곁에는 심씨가 있었습니다. 명문가에서 자라나 조용하고 단단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심씨는 세종이 책을 읽다 지쳐 잠들면 조용히 덮을 것을 덮어주던 세종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심씨가 바란 건 대단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무사히 살아남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소박한 바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성품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다음이 진짜입니다.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태종이 무서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장인인 시몬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던 날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줄을 섰습니다. 태종이 보기에 그 모습은 내일의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태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에게는 오직 한 명의 주인만 있어야 한다. 외척의 힘이 커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법이다. 명나라에서 돌아오던 시몬이
국경을 넘자마자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세종은 이 모든 일이 아버지가 꾸민 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궐 안방에서 심씨가 세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저희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세종은 아내의 손을 차마 잡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중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서 멈췄어요. 왜 세종은 왕이면서도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만약 세종이 아버지에게 내장인을 살려내라고 소리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종은 아마 세종마저 왕자리에서 끌어내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씨는 물론이고 자식들의 목숨까지 전부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몬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관비로 전락해 먼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심씨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매일같이 세종에게 심씨를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하들이 죄인의 딸을 어찌 국모의 자리에 둘 수 있습니까? 당장 폐위하셔야 합니다. 잠깐 세종을 욕하기 전에 한번 그 자리에 서볼게요. 내가 힘없는 초보 사장인데 전임 회장이자 내 친아버지가 내 아내의 가족을 전부 회사에서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내와 이혼하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아내를 지키겠다고 회사를 때려치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종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신하들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그가 선택한 건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무겁고 단단한 침묵이었습니다. 반대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끔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순간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나빠서 소중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에 깊은 멍이 듭니다. 여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 모든 걸 걸고 부당함에 맞서 싸운다. 비록 다 같이 파멸할지라도 내 신념과 사랑을 증명한다. 다른 선택은 치욕을 견디며 살아남는다. 지금은 고개를 숙이지만 나중에 힘을 길러 진짜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낸다. 당시 세종은 철저하게 후자를 골랐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죽어갈 때 세종은 낮에는 눈물을 감추고 밤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다듬었습니다.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자신이 최고의 왕이 되어 그 누구도 심씨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나간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이런 슬프고도 단단한 이야기를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록의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종이 심씨를 위해 했던 아주 작은 하지만 눈물겨운 노력들이 보입니다. 세종이 법을 바꾼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 노비나 관비로 전락한 사람들은 아무리 왕비의 가족이라도 평생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왕권이 단단해지자마자 슬그머니 법을 고쳐서 심씨의 어머니를 관비 신분에서 풀어주고 살곳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린 형벌을 대놓고 뒤집을 수 없으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움직인 겁니다. 이거 알고 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회사에서, 가족 사이에서, 친구 관계에서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굴지만 속으로는 나를 위해
온갖 꾸준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다칠까봐 일부러 모진 말을 하거나 내가 미안해할까봐 차라리 모른 척 지나쳐주는 그런 마음들 말이죠. 오늘 이거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비슷한 거 떠오른 게 있으세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저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흘러 심씨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세종의 나이 49이었습니다. 평생을 같이 아파하고 견뎌온 유일한 동반자가 사라진 겁니다. 세종은 무너졌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망가진 상태였던 세종은 아내의 상례를 치르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세종이 말했습니다. 중전은 내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내 모든 고통을 알고도 함께 걸어준 사람이었다. 문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과학을 발전시켰으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업적의 뒷면에는 평생 아내에게 미안해하며 살았던 한 남자의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세종이 만들어낸 한글을 쓰고 그가 지켜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독한 슬픔을 견디며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우리입니다. 그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심씨가 떠나고 4년 뒤 세종도 뒤를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세종은 유언으로 자기를 심씨의 무덤 곁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조선 왕릉 중에서 왕과 왕비가 한 무덤에 함께 묻힌 최초의 유택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두 사람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며 삽니다. 때로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내 자존심을 굽혀야 하고 때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내야 합니다. 이 영상 전체에서 우리가 가져갈 삶의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좋은 시절을 함께 보내는 것보다 가장 마음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을 같이 견뎌내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화려한 영웅의 이야기보다 묵묵히 견뎌낸 사람들의 발자국이 더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세종과 심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3가지 질문이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왜 소중한 사람을 두고 침묵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지 말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그 사람의 침묵 속에 담긴 미안함을 알아채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삶과 이어지는 진짜 역사의 순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조선의 운명을 바꾼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거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스친 게 있으세요? 옛날에 내가 미안해서 그냥 넘긴 어떤 순간이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꼭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